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퇴직권 미등기에 대해서 이제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좀 퇴직권과 관련된 특기사항인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라는 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동 집합 건물이 대지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근저당권일 수도 있고요. 압류, 가압류일 수도 있고요. 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뭐 임차권 등입니다. 이런 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쭉 들으시면 이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저번에 퇴직금 미등기에서와 같은 비슷한 사례입니다. 자, 요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 저는 부천시 상동 1번지고요. 400평방미터입니다. 네, 토지 소유자는 땡땡 건축이고요. 이번에는 좀 저번에 퇴직권 미등기와 좀 다른 조건이 이 토지에 근저당권이 10억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땡땡 건축이 이 토지를 갖다가 구입을 할 때, 자체 자금이 다 모자라 가지고서 자체 자금으로 다 안 되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아마도 이제 그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구입 대상 토지인 그 토지에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다음에 땡땡 건축이 지상에 100평방미터짜리 연립주택 8가구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공이 됐고요. 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8채 연립주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렇지만 여전히 토지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땡땡 건축주는 토지 구입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토지에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 후 대지권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돼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지상에 건축된 8채의 연립주택은 각각 부천시 상동 1번지 토지 400평방미터 중 50평방미터의 대지권 등기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란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요거를 없애려면 요 10억이라는 요 근저당권을 갖다가 차입금을 다 상환을 하고 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지만 이 별도 등기가 소멸합니다.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등기와 거의 유사하고요. 똑같습니다. 자, 이 표제부에 건물의 일동의 표시. 그러니까 요 표제부에 있는 요 부분은 요 건물을 표시하는 겁니다. 요 건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상동 1번지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죠. 슬래브 지붕 4층 연립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요 땅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1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면서 면적은 400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의 건물, 요 하나의, 요 하나의 연립주택 요 한 채가 되겠죠? 요 한 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설명을 하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건물 번호는 4층 2호입니다. 4층 2호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요 100평방미터입니다. 요 건물은 결국은 4층 2호는
100평방미터이면서 면적이 100평방미터인 거죠. 건물 번호는 4층 2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대지권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뜨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지권의 비율은 400분의 50입니다. 왜냐하면 8채의 연립주택이 400평방미터를 균일하게, 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400 나누기 8 하면 50이죠. 그래서 400분의 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나 멘트, 오늘의 강의 주제인 별도 등기 있음이란 이런 표시가 뜹니다. 1토지, 을구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날짜가 뜨고요. 자, 1토지라는 거는 여기 1번이라는 이 표시가 있죠. 1번, 요게 이렇게 1번 토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을구 1번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거는 이 토지에, 이 토지에 처음에 땡땡 건축이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그 구입자금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이 된 요 근저당권 10억이 이 토지에 살아있다는 그런 멘트입니다. 요게 이제 별도 등기 있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축 전에 이미 토지에 등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건축이 되기 전에 이미 토지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근저당권인. 그다음에 요 50은 이것도 똑같이 이제 대지 지분입니다. 어, 요 대지 지분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대지 지분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나중에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큰 아파트를 갖다가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으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토지 별도 등기의 요게 전체 모습입니다. 즉, 어떤 집합 건물이 준공이 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먼저 설정이 돼 있던 어떤 권리가 집합 건축물 완공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런 등기가, 요런 등기가, 대규모 아파트에는 이런 등기가 별로 없고요. 소형 연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가 건물,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이 돼 있는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데, 그런 데에는 종종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었는데, 강남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는데, 거기에도 이런 별도 등기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토지가 가장 굉장히 크다, 10,000평 정도 되는 큰 땅이라고 하면은 아주 귀퉁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으로 인한 구분 지상권 등기가 일부 걸쳐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별도 등기로 뜹니다. 그래서 별도 등기라는 멘트가 뜬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낙찰받는데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보면은 별게 아닌, 그다음에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인 경우가 사실상 훨씬 더 많습니다. 뒤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뒷장에서요. 자, 요게 이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 어, 법원에서 만든 매각물권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만든 매각물권 명세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법원에서 어, 민사집행법의 제반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밑단에 보시면은 별도 등기 있음 해가지고 이 토지 을구 36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결국은 앞에 보시면 1이라는 일 토지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 토지에 을구 3번, 6번 저당
1구 3번, 6번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 경매 물건의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여 부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여 부분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사건에서 아, 첫 번째 케이스는 별도 등기 중 최선 순위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매 대상 지분에 설정이 된 별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즉, 대지권 등기 성립 전에 토지에 등기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는 매각 대상 부동산 위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각 후 잔금이 납부되면 대지권 지분에 설정이 된 상기 세 가지 등기는 소멸합니다. 말은 길은데 결국은 어떤 그 앞에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4층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4층 이후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일부 지분이 되겠죠. 근데 이 지분보다 이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 거니까 이 요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연립주택 4층 이후에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지분 위에 설정이 된 그 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아닌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더라도 결국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요 별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매 원칙에 대해서 어, 배울 때 매각 대상 부동산에 설정이 된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그 이 강의 초기에 대원칙을 갖다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이론이, 그 로직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또는 압류, 가압류 등기가 이 별도 등기인 경우에는 매각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 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동 내용이 매각 물권 명세서에 꼭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가령 은행이 10억이라는 대출금을 갖다가 대출해주면서 저당권을 잡았어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1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겠죠. 그게 자기가 어떤 대출금을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요. 근데 만약에 8개의 연립주택이 각각 경매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가령 하나 4층 2호가 경매가 됐을 때 4층 2호에 해당되는 낙찰 대금만 자기가 배당을 받으면은 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 아마도 이 금액에 한 8분의 1 정도 되겠죠. 한 1억 2천 얼마 되겠죠. 그러면 자기는 이 은행 입장에서는 1억 2천이라는 돈을 8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자기 대출금을 다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귀찮죠. 근데 자기는 처음에 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잡고서 1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빌려줬는데 받는 거는 이렇게 8번에 걸쳐서 나눠 받는다면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다행히 8채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한 50채, 100채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은행에서도 그 사후 관리를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매각을 할 때 요런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이 등기를 갖다가 그 해당되는 그 저당권 등기를 갖다가 매수자가 인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채무 인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면은 은행은 어, 그런 조건에 동의를 해야 돼요. 은행이 동의하면은 이렇게 어, 이 별도 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다음에 이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의 케이스라면은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기는 깨끗한 별도 등기도 말소된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건데 요 밑에 케이스라면은 자기가 인수해야 되는 채무가 늘어나는 거죠. 채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멘트에 동 내용이 뜹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런 내용이 떠요. 여기 어딘가에 뜰 겁니다.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드물어요. 대부분이 이겁니다. 1번. 즉 매각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보고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은 소멸하는 그런 권리로 법원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이사항만 없다면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인수하는데 별다른 리스크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는 이제 별도 등기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인 경우였었고요. 근데 만약에 별도 등기가 최선순위 지상권이나 부분 지상권이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제가 앞에서 지하철 2호선의 그 구분 지상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지하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구분지상권이라면은 그 구분지상권은 그대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그 낙찰자의 어떤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지하의 일부분으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거기에서 뭐 거주를 한다든지 나중에 그 아파트를 매매한다든지 할 때 본인이 받는 어떤 불이익은 글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이 토지의 별도 등기가 있다는 그런 멘트가 뜨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음,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그 어, 요거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유 부분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사건에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멘트가 뜹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뜬다면 아마도 여기 뜰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뜰 것 같지 않고 여기 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필히 낙찰받기 전에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재미라기보다는 좀 화끈하죠. 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토지별도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이런 그 기본 로직이 성립이 되려면은, 음, 아파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전유 부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전유 부분이 낙찰이 되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 등기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인 경우에는 같이 소멸한다는 그런 로직이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만약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가 경매나 공매를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뭐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상당히 사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권 등기를 먼저 부시고 먼저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을 시키는 그런 아주 개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너무 좀 그 버거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설명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